자, 이거는 2021년 9월 현대시예요. 현대시는 우선 작품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문제 선지 풀이까지. 근데 우선 대부분의 문학 작품은 보기를 먼저 보자고 했죠. 근데 보기에 내용이나 주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읽어보시면 내용이나 주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가와 작품의 배경에 대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과 주제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보기는 먼저 읽는 거예요. 읽고 여기서 보기에서 알려준 것들을 작품에서 캐치해내면 돼요.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가에 대해 사실 이미 거의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를 읽고 먼저 단독 문제를 다 풀어보면 가 김수영의 사령.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나에 대한 성찰이자 반성이겠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있어요. 뭐를?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겠어요? 화자겠죠. 왜요? 화자는 보기에서 이런 것들이 보기를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건데, 보기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이 시에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대상은 나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벗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나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거야. 왜? 나는 위축돼 있으니까.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것도 저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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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이 고요함도 보기가 없다면 몰랐겠지만 이제 우리는 보기를 읽었으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인가?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자, 시공간 체크하자 그랬죠. 근데 어떤 교회? 욕된 교회죠. 마음에 들지 않는 장소에. 그래서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계속 자유를 말하는데 우습다.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여기도 성찰. 자조. 반성. 그러면 가를 읽고 가 작품을 까먹기 전에 가로 풀 수 있는 단독 문제를 할 수 있는 거는 다 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와서 가에 대한 이해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 이거 제가 항상 수업 때 강조했는데 어떤 화자의 정서나 태도에 변화가 왔다면 그거는 문제로 직결되는 포인트라고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못 읽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었다면. 근데 화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어요. 이 화자는 이 암울한 시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지 인식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애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틀린 선지예요. 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선지 현장에서 만나면 시간적 표현이 열거했냐. 물론 우리 시간적 표현 읽으면서 찾기로 했어요.
찾기로 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뭐 그러니까 정확히 시공간적 배경에 대한 걸 찾기로 했기 때문에 찾기로 했는데 굳이 말하자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긴 했는데 이거를 아마 열거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죠. 인식 변화가 절대 없어요. 만약에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저렇고 내일은 또 다를 것 같아라는 인식 변화의 순간이 있었다면 우린 반드시 체크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뒷부분을 보고 바로 지우고 탈락하고 다음 선지로 가야 돼요. 2번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자, 이거 있죠. 경외감. 이거는 대놓고 정서 태도잖아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화자의 정서 태도예요. 화자의 정서 태도와 시적 분위기. 다 놓쳐도 이건 체크하자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풀 때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했는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경외감이 시 안에 있었는지 시적 분위기와 정서 태도 속에 경외감이 있었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이거는 우리가 읽으면서 무조건 체크하기로 약속했었던 대상이니까. 근데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틀린 거예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했다는 것을 굳이 찾아보자면 그리고 벗이라고 불렀다가 그대라고 불렀죠. 그냥 이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경외감이 느껴져요? 그냥 탈락. 뒤에서 탈락시켜야 돼요. 3번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끊겨서 3번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자,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도 확인해줘야 되고 거기서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이 표현됐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화자의 시선에 포착됐다는 게 뭐라 그랬죠? 시 속에서 언급되면 웬만하면 다 시선에 포착된 거예요. 왜냐면 화자가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그려야 하는 이미지 속에서 화자가 자신의 시선에 포착이 됐으니까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선지가 포괄적이고 너무 크게 포괄적이란 말이 뭐냐면 너무 볼 게 많다고 얘가 어떤 대상을 부르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찾으러 가야 돼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했는지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표현했는지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한 거지 현장에서는 물론 공부할 때니까 이따 나중에 볼 거지만 현장에서는 이걸 왜 먼저 찾으러 가냐고요. 그냥 4번 선지 가면 되잖아요. 이해되죠? 이럴 때 팁이 있는데 팁을 하나 주자면 이 선지 자체를 이건 팁이에요. 결론은 이걸로 내면 안 돼요. 뛰어넘을 때의 팁이에요. 이 선지 자체를 보는 거예요. 선지 자체. 그래서 한번 봐봐요.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면 대상의 움직임이 표현되나?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는 이것, 여기 혹은 저기 이건데 가깝고 멀고에 대한 여기, 저기 이건데 이런 거리적인 지시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뭔가 대상의 움직임이 잘 표현되나?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죠. 그래서 아닐 것 같은데 선지 자체에 그러니까 작품을 고려하지 않고 선지 자체의 타당성을 빠르게 따져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고려했을 때 정답일 확률이 높지 않고 플러스 내가 확인해야 할 게 많아요. 확인해야 될 대상이 되게 많아요.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는 선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선지 자체가 타당하지 않으면, 타당성이 떨어져 보이면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시간에서 내가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은 선지에 내가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 선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먼저 보는 거, 이건 나중에 볼게요.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 물음의 형식 그리고 화자의 깨달음, 이것도 여기로 푸는 거예요. 왜요? 화자의 깨달음이라는 건 되게 주요한 정서 태도예요. 있었다면, 시를 읽을 때 있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됐던 대상인데 없어요. 화자의 깨달음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도 그냥 쉽게 바로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물음의 형식이라는 걸 해보면 아니냐 여기겠죠? 뭐 아니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물음의 형식 썼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는 순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죽어 있다는 걸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깨달음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부정되려면 깨달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애초에 깨달음 자체도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이런 걸 쉽게 그냥 4번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5번.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자, 반복의 효과 반드시 뭐라 그랬죠? 운율과 강조예요.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하니까 강조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됐나 를 볼 건데 반복되면 무조건 심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5번 선진 이것만 보면 돼요. 이 동일한 구절이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보여주는 부분이 맞나? 그리고 반복이 됐나? 그러면 여긴 무조건 맞는 거예요. 확인하기 쉽죠.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이건 정서 태도잖아요.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이거는 애초에 확보했어야 된다고요.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시에 드러났다면 이 선지를 보고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읽으면서 확보가 돼 있었어야 된다고요. 당연히 돼 있죠. 다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 지금 이 시적 상황, 이 부정적인 사회에서 내가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 이렇게 죽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위에도 죽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반복되죠. 마음에 들지 않아라. 위에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위에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무조건 5번 정답. 100% 정답. 너무 허용 가능해요. 그럼 3번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현장에서 5번 찍고 그냥 다음 문제 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니까 3번을 한번 봐보면 원근에 나타나는 지시어는 아마 이거일 거예요. 근데 잘 봐봐요.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그냥 말 그대로 가까운 장면에 나온 황혼을 보고 먼 쪽 시선에 잡히는 돌벽 아래 잡초도 보고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지시한 것 뿐이지 여기에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이건 말 자체가 성립하기 쉽지 않은 선지예요. 그래서 아까 자 팁, 선지를 넘기고 싶을 때 빠르게 선지 자체의 타당성이 가능한가 보는 거예요. 이 선지의 말 자체가 가능한가. 그때 정답률 그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확인해야 될 대상의 가지수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읽으면서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찾으면서 읽지도 않았고 화자의 시선 내 포착된 대상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 찾아야 된다고. 심지어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 그러니까 밑으로 빨리빨리 볼 수 있는 선지도 먼저 털어내는 게 현장에서는 맞는 풀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린 공부할 때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할 때 다시 지워보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그래서 정답 5번. 다음 문제. 이해로, 우리 단독 작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단독 작품에 대한 선지를 먼저 풀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왜? 방금 그 선지들을 풀면서 작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봐줬거든. 그럼 또 가로 풀 수 있는 걸 다 지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 문제로 와서 가 보면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끊고 의미단위 얘기했죠. 항상 얘기했죠. 그러면 나의 영과 우스워라는 따옴표를 줬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는 시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이거는 우리가 정오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넘기면 안 돼, 이거는. 쉽게 말해 이 표시 없는 것들 있죠. 다 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나의 영은 있고 우스워라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의 영에 대해서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이 맞나? 를 1번으로 먼저 하는 거야. 하나씩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보기에서 의사소통의 장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고 했고, 마지막에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자조했다라는 말이 충분히 허용 가능하죠. 스스로를 비웃은 거예요. 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이것도 보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은 맞아요? 이것도 하는 거라고요. 이것도 다. 근데 맞아요. 왜요? 보기를 보면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 존재하다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 언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이라고 한 걸 보면 지금 이 시는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 자, 여기서 바로 틀린 걸 알 수 있거든요. 봐봐요. 성찰 그리고 보통 반성은 나의 잘못이에요. 나의 잘못. 내가 잘못해서 나를 반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를 잘 봐봐요.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나는 참여했는데 나만으로는 불가능하네? 그럼 남들이 안 했다는 뜻이잖아. 그걸 어떻게 성찰해요? 틀렸죠. 그리고 시를 봐도 보기를 봐도 화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여기 있잖아. 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시 가서도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나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나를 성찰하고 반성한 건데 선지에서는 뭐래요?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성찰한대요. 이건 남 탓이거든. 근데 이 시의 화자는 남 탓한 게 아니라 참여하지 못하는 내가 우습다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바로 틀려요. 이 정도면은 그냥 1번 찍고 그냥 다음 문제 가야 돼요. 됐죠? 그럼 이제 나 읽고 나 해볼게요. 나는 자유롭게 쓰려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대요.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준다. 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훈련 받나봐. 아니야? 딱딱하게 얼었대.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자, 붙박힌 말들이 있는데 어디예요? 한강물 흐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말들이 붙박혔대. 근데 잘 봐봐요. 우리는 보기를 읽었잖아. 이걸 갖고 오면 이 붙박힌 말들이 의미하는 건 뭐래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가 붙박혔대요. 얘는 언어야. 붙박힌 말들은 자유로운 언어야. 근데 얘가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혔어요. 그러면 이 얼어붙은 하늘은, 그러니까 이 얼어있다는 이 상황이 시적 상황인 거죠. 무슨 상황?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상황인 거죠. 보기를 읽었으니까 이걸 끌어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다시 위에 여기 살짝 봐봐. 여기 이 붙들린 배들 어때요? 강물에 붙들린 배들, 딱딱하게 얼어있는 이 배들,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 얘도 지금 이 붙박힌 말들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한강물이 얼었잖아. 차갑게 언 한강물, 그리고 얼어붙은 하늘은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라는 말로, 시대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일맥상통하고, 딱딱하게 얼어있는 붙들린 배들과 딱딱하게 얼어붙은 하늘 사이를 붙박힌 말들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언어라는 맥락에서 지금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보기를 보고 읽으면. 밑에 그래서 봐봐. 그래서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 나란히. 그러니까 여기 이 첫 번째 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는 부정적 사회 상황인 거고, 얘네 둘이 언어가 제한되는 보여주는 거죠. 밑에 줄에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과 말들, 날아가지 못하는 배들이 언어가 제한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숨죽이고 있잖아요. 왜요? 언어가 제한됐으니까.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레르.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꽝꽝꽝 얼고. 겨울이죠. 됐죠? 그래서 나머지 나, 선지, 단독 문제 다 풀어볼게요. 보기 문제로 와서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볼까요? 뭘 봐야 돼요? 우리랑 언 강물은 있어요. 그런데 잘 봐요. 언 강물 위에서 비웃었나? 이건 봐야 돼요. 다른 장소에서 비웃었을 수도 있거든. 정말 꼭 확인해야 돼. 이거 확인하는 습관이 점수를 높여주는 거야. 볼까요?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비웃었어요. 맞죠? 그리고 강물은 얼어 있으니까. 빙그르르 뒹굴었나요? 네,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연에서 강물 위로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그러면 강물 위에서 비웃기도 했고 빙그르르 뒹굴기도 했어요. 그럼 이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 여기도 보는 거예요.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은 맞아요? 네, 맞죠. 왜요? 한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얼어있는 상황, 그리고 우린 보기를 봤기 때문에 저 한강물이 얼어있고 하늘이 얼어있는 상황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읽어주기로 했어요. 맞죠? 그래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했냐?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언어가 제한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준다를 통해서 허용 가능하죠. 됐죠? 3번.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 있나요? 보는 거야. 가로 가서.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나요? 있네요.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의 시적 공간은 하늘 아래예요. 하늘 아래에서 여기까지 벌어지는 일들인 거야. 근데 여기 이 고요함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고요.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 볼까요? 우리 방금 근데 그렇게 읽기로 했죠.
이 맞붙은 사이는 부정적 사회로 배와 말들이 서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언어가 제한된 공간이라고 읽기로 했어요. 그래서 3번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맞아요.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 보기를 봐도 알고 숨죽이고 있다는 표현을 봐도 되고 고요함이라는 표현을 봐도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해. 왜? 다 조용하고 말을 못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허용 가능. 4번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활자로 한정됐나요? 보기를 보니까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도 말했고요. 그래서 이건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시를 봐서도 시에서도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활자만 그러고 있는 거 활자만. 근데 아까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활자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언어가 되어야 된다고. 왜냐면 활자는 단순한 글자잖아요. 우리가 말로써 표현을 해야 되는데 활자로 글자만 남아있는 거야. 제대로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4번에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 적절하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우리 이거 이제 안 봐도 되겠죠. 가지 못하는 배,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 하늘과 강물에 붙박힌 거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산업이 재앙되어 있는 상황 맞아요. 됐죠? 5번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이거 이제 안 봐도 되잖아. 보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아졌잖아. 의사소통 제대로 못하니까요. 맞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그쵸. 강물이 얼어서 못 저어가는 거니까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사회, 환경, 억압적 시대, 폭압적 시대 다 괜찮아요. 적절하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그냥 답 1번이에요. 됐죠? 그럼 중간에 있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만 풀어볼게요. 기억에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의 계기가 형성된다. 기억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구경하러 나갔다. 기억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왜요? 구경하러 나갔다고 했으니까 이를 통해 시상 전개의 계기가 형성된다. 시상 전개의 계기가 형성된다. 시의 초반부죠. 플러스 그 붙들린 배들을 보면서 화자의 생각, 뭐 거기에 대한 장면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시상 전개의 계기는 당연히 맞죠. 시의 초반부에 나왔고 그걸 통해서 시의 내용이 전개되니까 당연히 맞아요. 2번 니은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을 볼까요?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는 추측을 부정한 게 맞나? 훈련 받나봐 아니야 맞아요. 훈련 받나봐 라고 추측했는데 그걸 아니야 라고 부정해서 여기까지 맞아요. 이것은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자, 훈련 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어렵대. 근데 우리는 보기 문제도 풀었고요. 작품도 1회독을 했어요. 보기를 보고. 그래서 이 배들이 얼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배가 언 이유, 그러니까 즉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 왜? 우린 보기를 통해 작품을 읽었거든. 뭐예요? 나로 가보면요. 보기로 가보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 자유가 억압되고 사회 또한 경직된다. 그 밑에를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거는요, 사회나 상황 전체가 크게 경직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독재 시대, 독재 시대 같은데 뭔가 소신 발언을 하고 정부에 반하는 말을 하면 바로 검열을 당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회나 상황이 경직된 상황이에요. 특히 나는. 왜? 배가 뭐 혼자 언 게 아니라 한 강물이 얼고 눈이 내려서 강물에 배가 붙들린 거예요. 배가 혼자 멈춘 게 아니라. 이해되죠? 그런데 이번 선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시의 주제는 사회가 언어의 자유로움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얘를 비판하기 위해서 시를 쓴 거겠죠. 그런데 이번 선지는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의 내부적 원인이 뭐예요? 배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배가 그냥 자기가 자체적으로 잘못해서 못 움직인다. 말이 안 되죠. 왜요? 사회 상황이 잘못한 거라고요. 이건 주제를 벗어나는 선지예요. 완전 틀린 선지예요. 이게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풀고 이 정도면 찍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 정도면. 쉽죠? 3번 디귿에 시시석거렸다는 서로 무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시시석거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냉소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저 배들을 보고 저렇게, 그러니까 여기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진 배들을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왜 그렇게 했어요?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배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렬시킨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덕거리면서 냉소한 거죠. 그래서 허용 가능해요. 주제랑 주요 정서에서 벗어나지 않잖아. 그리고 시시덕거렸다, 비웃느라라는 표현을 통해 냉소라는 말도 허용이 가능하니까. 됐죠? 4번. 흐르지 못해는 강이 연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자연스러움의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 자, 이 외부의 힘이 우리가 아까 말한 사회라고요. 사회에 언어를 통제하는 거대한 힘이 강물이 흐르지 못하게 배들을 막아놓고 말들을 막아놓는 거라고요. 이제 이해됐죠? 이 시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쉬워졌죠. 5번. 꽝꽝꽝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 상황을 감각적 뭐예요? 제가 항상 말했죠. 감각적. 그냥 감각이라고 하면 그냥 100% 맞아요. 청각을 사용했다, 후각을 사용했다 이런 건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감각적으로라고 했잖아. 시에 감각적이지 않은 표현은 없어요. 무조건 그냥 감각. 우리가 얼음 언 모습 보고 꽝꽝 얼었다고 하잖아. 그럼 그냥 뭐예요? 그냥 시각적으로 얼음이 꽝꽝 얼었네 이렇게 하는 거. 시각은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라는 표현은 그냥 거의 100%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 밑에 내용만 맞게 하면 돼요.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 이 현실의 상황은 여기 4번 선지 외부의 힘이랑 같은 말이겠죠. 사회랑 언어를 통제하는 거대한 어떤 독재? 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얘도 적절해요. 그래서 답 2번. 됐죠? 여기까지.